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화제약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대화제약이 3.5% 하락 마감이 되었죠. 최근에 이제 대화제약 관련된 이슈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서 관련된 뉴스 기사들 같이 한번 오늘 좀 살펴보고요. 기술적인 흐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항암제인 리포락셀에게 관련된 어떤 이슈가 밑바탕이 되면서 최근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 리포락셀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오늘까지 두 가지 정도가 나온 게 있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선적으로는 어제 나왔던 기사죠. 대화제약의 리포락셀 중국 위암 가이드라인 2차 치료 권장 약물로 등재가 됐다라는 기사예요. 사실 이 기사는 지난 4월 25일 날 유료 기사로 나왔다가 4월 28일 날 모두에게 좀 공개되는 기사로 전환이 되면서 어제 이제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부분들인데, 내용을 좀 들어가서 보게 되면 바로 이 대화제약의 리포락셀이 중국 위암 가이드라인 2차 치료 권장 약물로 등재가 됐다라고 나와 있죠. 처음 기사는 4월 25일 날 14시 33분에 유료형 구독 서비스로 나왔던 기사고, 4월 28일 9시 16분에 이제 모두에게 좀 공개가 된 그런 기사인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위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중국 임상 종양학회 가이드라인에 2025년판에 리포락셀액이 포함됐다라는 내용이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 등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중국의 어떤 이제 대화제약 경구용 파클리탁셀이 위암 환자 2차 치료 권장 약물로 중국 진료 가이드라인에 공식적으로 포함됐다라는 내용이고요.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임상종양학회는 최근 열린 연례회의에서 위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2025년판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바로 이 리포락셀액이 등재가 됐다라는 거죠. 리포락셀액은 1등급 A클래스 추천으로 가이드라인에 신규 등재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가이드라인에 등재되는 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어떤 치료법이 높은 수준에 근거해서 강력히 권장되거나 또는 많은 어떤 연구와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다라고 의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등재된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전문가, 즉 의사들이죠. 의사들이 환자에게 처방을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치료 옵션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약물 같은 경우에는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등재된 약물은 환자들에게 보다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 급여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리포락셀액도 이 보험 급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 리포락셀액은 탁월한 어떤 내약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현재 리포락셀액은 마시는 항암제죠. 이전에는 정맥 주사를 통해서 파클리탁셀의 어떤 투약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 이 리포락셀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혈액학적 어떤 독성이나 이런 것들은 두 약물 비슷했는데, 탈모, 말초 신경병증, 피로,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알레르기 반응 등에서 이 리포락셀액의 어떤 발생률이 더 낮았다. 즉 부작용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맥 주사제에 비해서 부작용 발생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병원에 자주 가지 않고도 자택에서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을 높였다. 복용의 편의성을 높였고, 이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입원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또 간호 비용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리포락셀액의 중국 판매를 맡고 있는 3S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구용 파클리탁셀의 위암 진료 가이드라인 채택은 향후 위암 치료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를 하며, 많은 환자들이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장기 생존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혁신적인 어떤 제형은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위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 치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자신했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기사가 좀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리포락셀액 같은 경우에는 2025년 6월부터 중국의 보건당국과 보험 등재를 위한 협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가이드라인에 현재 리포락셀액이 등재가 되면서 향후 보험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절반 가격으로 낮아질 경우에는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대화제약이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로열티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향후 보험에 등재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마 하반기는 돼야지만 좀 결과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대화제약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나온 기사가 이 리포락셀에게 품목 허가 신청 변경 신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리포락셀액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암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죠. 위암 2차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리포락셀액을 유방암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해 달라라고 신청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리포락셀액은 최근에 이제 성공적인 임상 3상을 마무리를 하고 좋은 어떤 이제 임상 결과를 받았죠. 그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유방암에도 이 리포락셀액을 치료제로 쓸 수 있게끔 허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했다라는 건데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리포락셀액이죠. 그리고 대상 질환명에는 유방암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암이 아니라 유방암으로 치료제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품목 허가 신청일 및 허가 기관은 2025년 4월 29일 오늘이죠. 오늘 신청을 했다라는 거고 품목 허가 기관은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처면은 한국이 되겠네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대화제약이 유방암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한국 시장과 중국 시장의 상반기 중으로 품목 허가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어떠한 공시는 한국 시장에 품목 허가 신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향후 이 부분들이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역시나 또 대화제약 주가 상승에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기다려 봐야 되고 향후 또 중국 쪽에도 품목 허가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고 향후에 그게 또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역시나 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어떠한 공시는 한국의 식품의약안전처에다가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다라는 거 향후 이 부분들에 대한 결과도 우리가 차분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쭉 보시게 되면 이전에 어떤 임상 결과에 대한 내용들 쭉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품목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해외 라이센스 아웃 뭡니까? 바로 이제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최적의 어떤 경영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후에 어떤 품목허가 되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요소지만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것들까지 또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면 역시나 이 부분도 대화제약 어떤 주가에 강력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또 올해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긍정적인 기대 요소들 향후에 또 대화제약에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 차곡차곡 잘 정리를 해서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25일 날 나왔던 기사 내용들 메모를 해놨고 4월 29일 오늘 나온 리포락셀액 유방암 정후증 확대 한국의 식약처에 품목 허가 신청했다라는 거. 그래서 향후에 이 결과 이 부분들 나오게 되면은 역시나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부분들은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좀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꼭 기억해 놓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중국 보건당국과 보험 등재를 위한 협의 절차나 이런 것들 남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을 했으니까는요. 향후에 이제 중국 시장에 이제 품목 허가 신청이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기다려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오늘 현재 이제 3.5% 하락한 15,130원에 종료가 됐는데 지금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대화제약이 15,3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늘 끝난 종가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현재 시간 내에서 또는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일장 시초가가 약간 좀 떠서 갈 수가 있겠죠. 물론 오늘 뭐 8시, 저녁 8시까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오늘 종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대체 거래소에서 종가가 형성된다면 내일 시초가나 이런 것들이 좀 떠서 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형성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대화제약의 현재 단기적인 방향성이 좀 하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었던 16,000원대도 최근에 좀 이탈이 됐고, 그리고 현재 주가 위로 5일선도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가 상승 시 16,000원 그리고 5일선에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뭔가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까지 들어온다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자칫 그냥 단기적인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 두실 필요가 있고, 이전에 어떤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주가가 이렇게 이제 하락을 꾸준히 하는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지 않고 하락할 경우에는 이후에 이제 강한 상승을 통해서 낙폭을 빠르게 회복을 한다라는 점.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락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떤 기업의 악재가 있어서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손절성 매물이나 실망 매물이 수반되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하락으로 인해서 또는 방향성이 하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이제 흐름들이 되겠지만, 다행인 건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차후에 어느 정도 바닥만 좀 확인되면 이전과 같이 빠른 어떤 회복력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당시 상한가를 갔던 시가 자리 구간 한 13,800원 구간에서 1차적인 지지 라인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추가 조정 시에는 이전에 저점을 확인을 했었던 이 13,000원대 구간에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시초가 갭상승 이후에 강하게 위로 회복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단순한 어떤 기술적 반등으로 끝난다면 이렇게 또 추가적인 조정이 좀 더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1차 13,800원, 2차 13,000원 정도에서는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될 수 있고, 가격 조정 마무리되고 5일선 위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게 되면 역시나 빠른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화제약이 가지고 있는 이슈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고,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도 차후에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만 마무리된다면 이전과 같은 어떤 강력한 상승 흐름들을 통해서 가격 회복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도권 투자자문사인 보넥스트 투자자문하고 이번에 좀 제휴를 맺게 되면서 종목 추천이나 1대1 종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 자, 우측에 보이시는 이 카톡이 바로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으로 진행을 하면서 시황이라든지 실시간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유를 해드리고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시초가 공략주라든지 장중 공략주, 종가 베팅 종목들을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적어서 이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또한 최근에 어떤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올려드리면서 관련된 어떤 종목들, 왜 이 종목이 관련 수혜주인지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어떤 이슈들, 거기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까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고요. 소통이 가능한 무료 카톡방인데, 입장하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230-1350으로 숫자 7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보내주신 번호로 저희가 링크 하나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시황이라든지 무료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편안하게 받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넥스트 투자자문은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투자자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나 물려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면 그런 종목들에 대한 1대1 종목 상담도 가능한데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이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 재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금융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이 무료로 종목에 대한 상담이나 조언을 해드릴 거고, 그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대1 종목 상담이나 이런 분들을 원하시는 분들 또한 역시 010-2230-1350으로 종목명만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담당자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식 고충을 덜어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제휴기념 이벤트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간 주력주 리포트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매주마다 이제 발행이 되는 주력주 리포트인데 평균 기대 수익률이 70% 이상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시장에서 관심받을 수 있는 테마나 섹터를 뉴스와 일정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선정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좀 주가나 이런 것들이 좀 저평가돼 있거나
또는 외인들,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을 매주 한 종목 딱 선정을 해서 리포트로 이렇게 분석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재료 그리고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의 어떤 적정 가치나 매수 가격 이런 부분들을 산출해서 또 중장기 어떤 목표가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는 주력주 리포트인데요. 이 주력주 리포트 받으시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010-2230-1350으로 주력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매주 무료로 이 주력주 리포트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